좋아요, 구독. 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돌파구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일을 살펴보면 우리 증시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도 우리 증시의 하락 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됐을까요? 네, 항상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좀 얄궂게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매크로 상황을 보시면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같이 일어났다. 네. 그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간 경색 기조다. 그러니까 약간 얼어붙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죠. 돈이 잘 안 돌다가 보면 돈이 고이게 되고 MMF라든지 이런 단기 유동성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어붙을 정도는 아닌데 네.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꼼짝하지 않고 있는 꼼짝하지 않으려는 자금들이 늘면서 그거를 약간 금융 경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성향이 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현금화하는 네.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매매가 일어났고요.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지고 또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또 환율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또 올라가니까 또 외국인 매매가 또 주춤하고 또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최근에 나타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에 조금 더 디커플링이라고 그럴까요?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은 네. 그러한 흐름을 보인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요인이 나오긴 했는데 그 요인을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많이 두드러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크게 좀 많이 빠진 것이 또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살펴봤을 때도 2조 원의 매도 규모가 지금 외국인에서 나타난 게 9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딱히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구심점이 없어진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이 조금 매수 공백 상태라고 그럴까요? 조금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조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심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이제 고평가 논란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일단 디램 가격이 하락은 멈췄습니다만 반등에 대한 자신감은 약간 약한 상태. 나머지 시클리칼 경기 순환주는 중국 영향으로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시장 약세에 더 중요한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뜨겁게 끌어갈 요인이 없었다라는 것이 시장 약세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연휴 동안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연준이 또 선호하는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PC 지수도 발표가 됐고 또 고용 지표 역시도 발표가 됐어요. 사실 9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었는데 또 어제 또 발표된 지표를 살펴보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 경제가 이례적으로 조금 이렇게 장기 평균선보다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 좋은 것으로 되는 약간 네.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간밤에 나온 ADP 민간 고용은 그 후에 나올 이제 금요일 날 네. 받아볼 그 정부 발표 비농업 신규 고용의 이제 예고 지표 성격인데 네. 사실은 ADP 민간 고용은 신뢰성은 조금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고용 시장이 주식 시장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쨌든 경로를 결정하는 그러한 핵심 변수이다 보니까 ADP 민간 고용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시장이 좀 안도했다고 할까요? 좀 네. 안 좋게 나오니까 장기 평균 혹은 예상치보다 한 절반 정도 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통계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겠죠. 현재 컨센서스로는 한 17만 명에서 18만 명
전월 대비 일자리가 늘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면 사실은 어제 나온 ADP 민간 고용은 뭐 조금 희석되는 것 같고요. 네. 좀 호재로서의 가치가 또 전전날 나온 뭐 졸트 이 보고서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업자 한 명당 아직까지도 1.5개의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좀 960만 개 정도의 어쨌든 일자리를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960만 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한 500만 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미국 경제가 조금 괜찮았을 때 내지는 이제 좀 평범했을 때에 어쨌든 구인 건수보다 2배 이상, 2배 가까이 그렇게 큰 규모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로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이 오락가락 할 겁니다. 뭐 경제 지표가 뭐 나쁜 게 좋은 거니까 나쁘게 나타났다가 조금 더 좋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실망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고용은 그래도 지금 천천히 식고 있다. 임금은 천천히 잡히고 있다. 물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은 지금 오락가락 하고는 있지만 천천히 식어가고 있고 물가도 점차 잡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현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는 국채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이렇게 치솟은 모습인데 2007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채 금리의 추이가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애꿎은 다른 나라들이 먼저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다음에 달러 강세를 유발하면서 좀 나머지 국가의 통화가 약세로 가고 이러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부채 조정에 지금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조금 전체적인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제 고통이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금리가 조금 잡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투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중앙정부가 부채를 지는 것을 불사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워낙 확대하기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 지금 뭐 국채 발행 물량이 금액 기준으로 한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국채를 쏟아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미국의 재정 지출이나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예산 지출을 좀 뜯어보면 한 70%가 경직성 경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직성 경비가 이제 한 70% 되는데 전체 예산에 이렇게 진행되면 국채 발행 물량은 쉽게 줄지는 않을 거고 결국 좀 가격이 빠지다 보면 채권 가격이 빠지다 보면 즉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꺾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제는 좀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조정을 보인다든지 물가나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을 보이는 경기가 좀 식는 그러한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 정도가 조금 한계인 것 같고요. 5%를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또 주택건설 시장도 좀 죽고 그러면서 경기가 다시 또 금리를 끌어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왔다. 국채금리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채금리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5% 정도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일단은 좀 끝까지 맞다라고 보신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사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 국채금리까지 오르면서 이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지금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변수들이 또 등장하게 될까요? 네, 우리도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출 경기고요. 수출이 조금 이제 회복 기미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은 아니지만 반도체도 살짝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감산 효과가 지금 나올 뚱 말 뚱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0월 중순부터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됩니다. 네.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미국 증시가 중요하지만 미국 증시의 33%를 차지하는 시가총액 7개 상위 종목들,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 괜찮게 전망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전년 동분기 대비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것도 최근 8월 들어서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어쨌든 10월 중순부터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희망설인 네. 그러한 예측이죠.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이 곧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7위까지 해당하는 종목들에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 IT 업종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사실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역시도 IT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저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지금 뭐 IT 쪽이 실적이 뭐 3분기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고 다만 하락 시 조금 더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은 IT 쪽에서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경기도 뭐 조금 바닥권에 지금 근접한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IT의 전체적인 수출 실적도 좀 미미하지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특히 뭐 지금 그 감산 효과가 좀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 그다음에 HBM 같은 고성능 소자도 좀 수출이 좀 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IT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저점 매수가 유효하겠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앞서서 저희가 화면에서 살펴봤을 때 뭐 증권사에서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요, 좀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저희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IT 쪽에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좀 핵심 종목들, 또 반도체는 너무 이제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도 조금 저점 매수 정도에서는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움직여야 이제 네. 지수 이제 하단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네. 분위기일 텐데 3분기에는 뭐 여러 증권사에서 예측했듯이 연말까지 4분기에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뭐 K 컨텐츠라든지 조금 성장성이 조금 내재된 네. 그러한 핵심 성장주 위주로 순환매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로봇주라든지 네. 뭐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신재생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저점 매수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저희가 살펴봤을 때 사실 뭐 섹터를 전반으로 바라본다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이 종목들을 선별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점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기준점은 지금이 뭐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약세장에서 조금 에너지를 계속 재충전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좀 박스권의 장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어쨌든 목표가라든지 혹은 뭐 예상 실적 이런 것들을 조금은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제 안전 마진을 조금 생각하고 투자하라. 그러니까 좀 장세가 굉장히 화려하고 강세장일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4분기에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전 마진을 좀 감안한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 그러니까 조금 좀 안 좋게 봐도 그래도 좋아.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뭐 해가 넘기면 2024년에는 조금 환경이 증시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가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